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기말고사 관련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말고사는 다다음 주 6월 21일에 있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론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3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그다음 바로 이어서 실습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부터 5시까지예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혹시나 뭐 시험 시간이 겹친다거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메일을 바로 주세요. 네, 그리고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에서 했던 내용부터 그리고 기말고사 지금 오늘까지 배우는 try except까지 강의 자료 거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인데 중간고사에서 시험을 봤던 범위까지는 비중은 한 10% 정도까지만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중간고사에서 시험을 봤는데 또 시험을 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과목의 특성상 뭐 조건문 혹은 뭐 반복문 이런 것들이 기말고사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계속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에서 한 비중을 10% 정도 다뤄서 시험 이번 기말고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뭐 반복문, 조건문 뭐 이런 것들 우리 좀 주로 중간고사에 다뤘던 내용들이 이번 시험에 이론 시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실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하는 퀴즈까지 중간고사 이후로 오늘 하는 퀴즈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실습의 경우에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습 같은 경우에는 퀴즈 문제를 거의 그대로 낼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어, 좀 프로그래밍이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시험 점수를 좀 얻으려면은 이 퀴즈 봤던 것들 그대로 좀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 점수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번에는 이론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10문제 정도 줄였는데 10문제라고 하는데 위에 뭐 한 문제 내고 1, 2, 3 뭐 이렇게 괄호 1, 2, 3 이렇게 조금 문제 안에 작은 문제들이 조금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문제는 10문제지만 그 아래 뭐 빈칸마다 문제로 친다거나 하면은 총 뭐 20문제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어, 문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난이도 낮은 거 3문제, 그리고 난이도 중 5문제, 그리고 난이도 상 문제 2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도록 그렇게 시험 문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습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낮은 문제 2문제, 중 문제 2문제, 난이도 상 문제 1문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부분 점수를 드립니다. 그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어느 정도 이 친구는 이해를 했고 그런데 뭐 시험 문제를 푸는 동안에 기억이 안 나서 뭐 이렇게 됐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답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분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주의 사항은 그 휴대폰, 스마트워치, 뭐 공학용 계산기 등 이제 기타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고
강의 자료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 도중에는 이탈 불가하고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미리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 30분 이후부터 퇴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습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분이 계신데 이 경우에 이론 시험만 치르고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발각되면 0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예외 처리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클래스 배웠던 거를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키오스크 프로그램 만드는 것들을 조금 퀴즈로 풀면서 약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풀면서 클래스 만드는 거에 대해서 복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예외 처리, 그 예외 처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뭐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퀴즈 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퀴즈는 푸시고 그 강의 자료 올려놓은 그 공지에다가 이름, 학번 그리고 GitHub 그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그거를 보고 제가 이 제출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과 실습 모두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예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 처리라는 것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예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이런 예외라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어떠한 사건, 사용자가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사용자가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이상한 처리 버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넣었다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이스터 에그 같은 것들을 누가 개발자가 그 키오스크에다 넣어놨거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물품 수량을 999개를 넘겨서 뭔가 처리가 안 되는 숫자를 입력해서 가격을 0으로 만든다거나 이러한 것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것은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짤 때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코드를 짜 놓지 않은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개발자가 실수로 자기가 어떤 계산 연산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숫자를 잘못 입력해서 잘못된 연산이 수행되게 한다거나 이러한 모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예외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예외들은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이 방해됐을 때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시스템이 중단되거나 하면 그 프로그램을 돈 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는 항상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 중단 없이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소스 코드를 짜는 것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외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소스 코드에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소스 코드 짜는 거를 쭉 배워왔지 잘 하셨지만
그래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소스 코드에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해주면 더 좋은 소스 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보자고 어떻게 해야 좋은 프로그래밍을 짜고 어떻게 해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 처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외 처리의 종류에는 시스템 예외라는 게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은 뭐 운영체제, 우리가 윈도우에서 뭐 에러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런 거 아니면 뭐 하드웨어 문제로 발생하는 예외가 많이 있어요. 뭐 게임을 예로 들면은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 컴퓨팅 파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게임인데, 만약에 자기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메모리 또는 CPU가 부족하면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돌리는데 되게 상당한 에러가 있어요. 이럴 때 그러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컴퓨터가 그냥 바로 종료돼 버리게, 어떤 프로그램 상의 문제로 인해서, 예외로 인해서 이러한 컴퓨터가 바로 다운되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간단한 뭐 에러 로그를 보여주고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은 계속 동작하지만 이러이러한 에러가 있으니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알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시스템 틀에서 운영체제 또는 하드웨어 이슈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외가 있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상에서도 발생하는 예외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데 뭐 인덱스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에서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사용자가 그러한 리스트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그 인덱스 넘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인덱스 넘버를 입력할 때 리스트를 초과하는 그러한 숫자를 입력하게 됐을 때 리스트의 유효한 범위로부터 넘어선 그러한 값들을 입력받게 됐을 때 프로그래밍상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나눗셈 연산을 할 때 0으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파일 검색을 할 때 사용자가 어떠한 파일 경로를 잘못 입력해서 파일 검색이 혹은 파일 불러오기가 안 되는 이러한 예외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예외, 앞서 봤던 그러한 예외 상황들을 처리하는 것,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예외를 처리하는 것을 프로그램 실행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외 처리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외 처리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높이고 작동하는데 뭐 문제 없이 작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프로그램이 항상 중지되지 않고 실행되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외 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프로그램의 안정성, 그리고 디버깅 용이성,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외 처리가 없는 키오스크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용자가 키오스크를 사용하다 잘못 사용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키오스크가 종료되고 키오스크를 실행하려고 하는 그 윈도우 화면이 나타난다거나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면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중단돼서 다른 화면이 나타난다거나 이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외 처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워볼 예외 처리는 크게 총 4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가지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던 상황은 딱 하나, 요거예요. 파일을 찾을 수 없음. 요거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파일을 뭐 불러오거나, 파이썬에서 파일을 불러와서 그걸 읽고, 파이썬에서 그 불러온 파일들을 수정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아직은 경험을 해보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고, 이 파일을 찾을 수 없으면 나중에 2학기에 뭐 또 그 머신러닝 하면서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서 수정하고 해야 할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하니까 간략하게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요 위에 3가지의 오류에 대해서, 예외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러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에서 예외 처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try와 except 이 2가지 구문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하려고 하는 코드 블록이 있잖아요. 그러한 코드를 이 try 하고 요 콜론 찍고 요 아래 들여쓰기 하고 요 안에 코드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주석 부분에 우리가 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어떤 특정한 연산이 있는 그런 코드들을 여기 코드 블록 상에 여기 try 아래 들여쓰기 하고 코드 블록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try 아래 있는 요 코드 블록이 동작하는 동안 어떠한 에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어떠한 안내 문구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뭐 다시 되돌아가게 한다거나 등등의 어떠한 특정한 코드를 실행하려고, 예외가 발생했을 때 특정한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except 하고 예외 타입을 넣어주고, 요렇게 그 아래 예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코드 블록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예외 타입은 우리가 꼭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뭐 예측 가능한 에러 타입인 경우에 이렇게 예외 타입, 어떤 에러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것들, 에러 타입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요 에러가 요 위에 트라이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이 동작하는 동안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except 예외 타입을 이렇게 하나만 입력하게 되면 다른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요 예외 처리 아래에 있는 요 코드가 실행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외 타입 요 except 구문을 경우에 따라서, 예외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개 넣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예외 타입을 넣지 않는다면 어떠한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예외에 대해서 아래 코드 블록이 실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만 아실 텐데, 요 예외 타입을 없애면 모든 예외에 대해서 해당 아래 코드 블록이 실행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예외 타입을 입력하게 되면 이 입력한 예외 타입 상황에 대해서만 이 아래 코드 블록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예외, 뭐 앞서 봤던, 지금부터 이제 볼 뭐 0으로 나눴을 에러, 이렇게 에러 타입을 직접 입력하고 그 외의 것들은 뭐 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한다거나 했을 때는 except를 하나 더 달고 예외 타입을 입력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예외 타입을 입력해서 예외 처리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예제는 숫자를 0으로 나눔, 이 에러 타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먼저 그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건 어떤 거냐,
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요 위에 있는 코드를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잠깐 잘라두고, 먼저 프로그램이 중단된다는 것은 이렇게 붉은색 에러 메시지가 뜨고 이렇게 에러 예외 타입이 이렇게 뜨고 아예 프로그램이 중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됐더라면 이 아래에 있는 프린트 구문이 실행이 됩니까? 라고 하는 프린트 구문이 여기 프로그램 창, 이 커맨드 창에, 이 터미널 창에 뜨고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 첫 번째 라인 10을 0으로 나누다가 10을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예외가 발생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라인에서 프로그램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 있는 프린트 구문이 실행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외가 발생했다, 프로그램이 중단됐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 as in은 요 에러를 2라고 하겠다는 건데 뭐 특별하게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try r에다가 우리가 어떤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러한 코드 블록 여러 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 줄이지만 이렇게 그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들여쓰기 하고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예외가 만약에 발생하는 경우, 지금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에러니까 이 0으로 나누는 에러 요거를 예외 타입으로 넣어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안내 문구를 수행하고 프로그램을 뭐 지금은 프린트만 출력하고 종료되게 되어 있으니까 중단 없이 이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을 실행하게 이렇게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저 아래에 있는 코드가 여기 있군요. 그래서 다시 실행해 보면 아까처럼 그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붉은색 그 에러 메시지, 예외 메시지가 뜨지 않고 우리가 예외 처리한 대로 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한 코드가 실행되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뭐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가 그러한 조금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소스 코드다, 혹은 내가 개발하는 동안 어떤 에러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그러한 에러가 났을 때 조금 프로그램 종료되지 않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 코드들을 여기 코드 블록 안에 소스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러 타입을 그냥 뭐 모든 예외에 대해서 어떠한 에러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항상 동작하게 하려면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게 예외 처리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예외 타입이 있는데 지금 해본 거는 이제 어떤 숫자를 숫자 0으로 나누었을 때 발생하는 에러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0으로 나눌 때 에러가 발생한다는 예외 타입을 넣고 예외 처리를 하는 경우, 이거를 하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서 뭐 숫자 10을 0으로 나누는 거는 조금 드문 일이죠. 뭐 숫자를 나눗셈 연산을 소스 코드를 작성하다가 숫자를 오타로 좀 잘못 입력했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러한 예외 처리를 진짜 어느 때 자주 사용하냐면 사용자로부터 뭔가를 입력받고 그걸 가지고 연산을 수행할 때, 이럴 때 이러한 예외 처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소스 코드는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해서
10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숫자로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이런 퀴즈나 뭐 예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입력하면서 뭐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문자를 입력한다거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뭐 특수 문자 같은 걸 입력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페이스바 특수 문자죠. 뭐 그런 것들을 좀 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는 바로 중단되고 다시 실행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주면 어떠한 오류가 발생했는지 사용자한테 이렇게 안내문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내문을 주는 간단한 거지만 뭐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면 다시 에러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을 다시 재실행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예외 처리를 해줬죠. 먼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사용자가 만약에 0을 입력했을 때 0으로 나눌 수 없다 이런 안내 메시지를 주는 예외 처리를 하나 줬고, 그런 다음에 지금은 숫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문자를 입력한 경우, 그러니까 숫자를 문자로 나누게 되는 여기서 이 문자를 int 타입 이렇게 정수 타입으로 바꾸는 데에서 문자를 입력하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문자열을 숫자형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value 에러를 사용합니다. 값 에러, 그러니까 어떤 문자열을 뭐 숫자열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값 오류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준 거 두 가지 경우를 입력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상황이겠죠. 자, 보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입력한다거나 하면은 이런 것들은 싫어요 라는 문자는 지금 int로 바꾸는 이런 타입 변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외 처리가 되는 거고, 또 다시 수행해 보면 숫자를 입력할 때 0을 입력하면 10을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고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유효한 숫자를 입력하라고 다시 이렇게 안내 메시지를 주고 정상적으로 에러 메시지 없이 이렇게 소스 코드가 다 동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0으로 입력해도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상황, 이 케이스로 내려갔던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예외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다. 어떠한 것이든 난 상관없이 이렇게 처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안내 메시지를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예외 타입이 어떤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그러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고, 개발자도 뭐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모든 예외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볼게 이제 유효하지 않은 값 입력, 방금 봤던 이 어떤 문자를 숫자로 변환한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 value 에러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흔한 상황이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하라 했는데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 뭐 우리가 회원가입 같은 거 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란에다가 뭐 문자를 입력한다거나 그러한 에러 상황이 발생하겠죠. 사용자는 그거를 실수를 뭐 깨닫지 못하고 뭐 회원가입 제출을 눌렀는데 에러가 발생했고, 거기서 만약에 뭐 시스템이 다운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작성했던 회원가입 정보들을 다 삭제하고 다시 작성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불편한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외 처리, 유효한 숫자를 입력하라는 예외 처리를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볼 거는 이제 리스트 인덱스 초과, 이것도 많이 있는 에러인데, 리스트의 유효한 범위를 좀 넘어서서 인덱스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넘버스가 이제 리스트가 1부터 5까지 숫자, 그러니까 인덱스로는 여기서 마이너스 1 한 숫자 4까지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죠. 요 변수가.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슬라이싱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인덱스 넘버를 입력했는데,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넘버 4, 최대 4까지의 값을, 초과한 값을 여기에 슬라이싱 값으로 넣었어요. 이럴 때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겠죠.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덱스 에러라는 것들을 예외 처리로 넣어주고 안내 문구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절하게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길이, 인덱스 넘버가 몇 번까지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안내 문구를 넣어줬네요. 그래서 이 length는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넘버가 총 요소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거고, 인덱스 넘버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해준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사용자가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요 변수들의 집합에서 어떠한 특정한 번호를 클릭하게 하거나 했을 때, 사용자가 유효한 범위를 넘어선 어떠한 값을 입력하거나 클릭했을 때 이렇게 예외가 발생해서 안내문이 나가고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특정한 상황을 조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버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사용자가 우리 서버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막 조회해봐요. 그래서 뭐 학생들 뭐 번호를 입력해가지고 뭐 학번을 입력해서 어떠한 그 사람의 성적을 뭐 확인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서버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번호들을 사용자가 입력했어요. 혹은 뭐 리스트의 인덱스를 넣었어요. 그랬을 때 서버에 있는 시스템이 중단되면 안 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내 문구를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입력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에러를 통해서 이 조회하는 리스트를 조회했을 때 유효한 범위를 잘 조회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 가지 빠졌죠. 여기도 유효한 값을 입력해라,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예외 처리가 빠져 있어요. 밸류 에러가 빠져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것도 좀 많이 있는 에러인데, 파일을 찾을 수 없음, 요 에러예요. 파이썬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고 파일들을 불러와서 그 읽은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뭐 코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뭐 머신러닝 하거나 이럴 때 특정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는 상황이 많은데, 그 사용자가 입력한 요 해당 경로가 정확하지 않거나 그 해당 경로를 정확하게 입력했더라도 그 경로 안에 어떤 특정한 파일이 훼손됐거나 뭐 파일이 없거나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file not found 이런 에러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외 타입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모든 예외에 대해서 에러가 처리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예외 처리하는 방법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클래스나 함수 이런 거 작성하면서 사용자와 어떤 인터랙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항상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다음에 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퀴즈고, 요거를 다 푸신 다음에 그 강의 자료 업로드한 곳에 이제 댓글로 학번 이름, 그리고 GitHub 링크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키오스크 예제 퀴즈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어서 키오스크 입력 예외 처리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음식점 키오스크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입력받을 수 있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수 있는 메뉴는 냉면, 볶음밥, 피자, 짜장면 이렇게 총 4가지예요. 근데 해당 메뉴는 우리가 서버에 저장해 놓는 상황이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리스트로.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메뉴 선택을 하라고 요청할 때 메뉴에 번호로만 입력하게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뭐 그 인덱스겠죠.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만약에 사용자가 0을 누르면 뭐 냉면이 나온다거나, 사용자가 2를 누르면 뭐 볶음밥이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용자가 사용자한테 0부터 누르게 하는 거는 조금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낯선 상황일 수 있으니까, 숫자 1을 선택하면 냉면이 나오게, 숫자 2를 누르면 볶음밥이 나오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만약에 사용자가 메뉴에 없는 번호를 입력하거나 숫자가 아닌 문자를 입력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겠죠. 왜냐면은 이 키오스크는 숫자로만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데이터에 접근할 때도 우리는 리스트로 슬라이싱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로 받아서 리스트에 인덱스 넘버를 호출해서 이제 메뉴를 출력해야 되는 거겠죠. 그럴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용자가 뭐 특정한 문자를 입력한다거나, 뭐 숫자 5번을 입력한다거나 99를 입력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프로그램 중단 없이 사용자에게 다시 입력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래요. 그러니까 예외 처리할 때 예외 처리에 해당하는 코드 블록은 프린트 메시지인 거고, 그 메시지는 다시 입력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코드 블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예외 처리는 크게 2가지인 거고,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가 인덱스라는 거죠. 그 인덱스의 안에는 냉면, 볶음밥, 피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이 메뉴가 화면에 출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되 예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예외 처리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